전라남도가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극한 상황까지 고려한 가뭄 대책을 추진합니다. 올해와 유사한 가뭄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남 공무원 노조에서 운영하는 구매 매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조 측은 수수료를 수익으로 챙겼다는 건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했고, 전남도는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주택과 음식점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을 앞둔 정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당장 시급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올해와 유사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00년 빈도의 최저 강우에도 연말까지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남은 앞으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극한 상황까지 고려한 용수 공급 대책을 세워 불안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의 생활용수 저수율은 광역 상수도 23%, 지방 상수도 41%, 농업용수 저수율은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의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담수와 관정, 운반급수 분야에 144억 원을 긴급 편성에 투입하고 저수율 50% 이하 저수지에 80억 원을 들여 물을 채워 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무원 노조에서 운영하는 구내 매점의 수수료 논란과 일부 공무원의 횡령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개선책을 찾고 공용물품의 직접 구매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남도는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에서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 공용물품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무 담당들이 공무원 노조에서 운영하는 매점에서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노조가 매점을 위탁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와 해남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났고 담양에서는 음식점 건물이 불에 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새빨간 화염이 창문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5일 저녁 7시 15분쯤 목포 산정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주택 전체가 불에 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주택은 최근 3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불길이 번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불이 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보일러실 주변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26일 아침 8시 반쯤 해남 옥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집주인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양에선 음식점에서 불이 나 3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6일 밤 10시쯤 담양읍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 3동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로 쓰는 건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경찰이 전남 해남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남성 5명을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양식장 노동자인 이들은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숙소에서 각종 환각 성분이 혼합된 합성 마약 이른바 야바를 태운 뒤 연기를 수시로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외국인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24일 밤 9시쯤 숙소를 급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마약 구매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갭 투자로 아파트 170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였던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아파트를 사들이고 세입자들에게 10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 금액의 합이 실제 아파트 매수가보다 120% 이상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는 주말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장장 7개월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넘어 도심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국내외 기자들에게 박람회장이 선공개됐습니다. 10년 전 박람회보다 5배 더 커진 박람회장과 그 안에 담아낸 생태의 가치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프레스데이. 발제에 나선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준비 과정을 회고하며 생태의 운명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도시가 개발과 토건에 매달릴 때 순천은 전봇대 282개를 뽑아 흙두루미의 서식지를 보존했고 그 결과 관광객이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인간과 자연의 필수적인 상관관계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원 박람회를 열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2위 도시가 바로 전남 동부권이라며 전남 동부권의 허파 기능을 수행하는 순천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량이 2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는 제철소가 있고 국가화학단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탄소를 저감해주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순천이고 이 정원 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박람회장 투어.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10년 전 박람회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가 외국의 정원을 모방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박람회는 생태의 가치와 우리나라 정원 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쓰는 재해 예방시설인 저류지를 365일 인간을 위한 잔디 광장으로 바꿔낸 오천 그린 광장. 몇 달 전까지 차가 다니던 도로 위에 장장 1km 길이의 잔디를 심고 가꿔낸 그린 아일랜드. 국내 최초의 전기 배터리 충전용 체험선을 타고 도심 정원 곳곳을 관람할 수 있는 정원 드리모. 세계 최초 1박 2일 머무는 정원 가든스테이. 대자연의 축소판을 순천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원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이제 내가 정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면서 또 힐링이 되지 않는 정원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원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국내외 관광객 8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서울의 벚꽃이 개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앞에 식물 계절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서울 벚꽃 개화일은 평년 개화일보다 14일 빠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북 정읍도 벚꽃 개화가 평년보다 빨라져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각종 행사들도 다채롭게 마련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는 바로 진해 군항제죠. 진해 군항제는 지난 25일부터 열흘간 진해 일대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 동해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죠.
강릉 경포 벚꽃축제는 오는 31일부터 경포대와 경포호, 경포습지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조선업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3호중공업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3호중공업은 27일 호텔 현대에서 2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지난해 매출 규모는 4조 6,464억 원, 영업이익은 117억 원,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을 달성하는 등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3호중공업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업계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협회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협회는 앞으로 흑산 권역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개통 연계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유식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부유식 풍력산업협회는 OW 코리아 등 5개 발전사와 일반 기업 5곳, 신안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6대 회장에 이철순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생산 시기를 철저히 지켜 고품질 천일염을 생산하고 소포장 유통을 활성화해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설립됐고 천일염 소비 촉진과 판매 활성화, 정책 건의 등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 창출과 권익 향상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남 독수리봉 고분이 마한시대 바닷길 수장의 무덤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한문화연구원은 지난 4개월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의 주인이 바닷길을 관장했고 주변 집단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강한 세력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모두 3개의 고분이 확인된 가운데 고분의 중심에는 나무를 이용한 목관, 주변에는 토기를 이용한 옹관이 발견됐습니다. 해남군은 이번 조사에서 마한시대 해남 일대 고분 문화 양상과 외래 양식이 출현했던 배경을 이해하게 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를 위해 27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했습니다. 김 군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장흥 유치 적합성을 설명하고 보훈단체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지난 24일 전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장흥군은 TF회의와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국립 전남호국원 장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보은산 유아숲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와 유아, 공무원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헥타르 면적의 동백나무 900그루를 심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심은 나무에 이름을 지어 이름표를 걸었으며 어린이 참가자들에게는 튤립 화분이 선물로 제공됐습니다. 영암군이 영산강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불도 선착장을 시작으로 영산강변을 따라 걸으며 하천으로 밀려온 부유물 등 약 7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은 영암군 환경기후과와 농업해양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사무읍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수시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신청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 구강검사부터 교육,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 800명이며 희망하는 아동은 다음 달부터 참여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돼 있으며 전라남도에 주민 등록된 농업 경영주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기본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가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